설 연휴 전 세뱃돈은 없는 걸까요? 어제 국내 증시 그 전날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과 차익 실현 매물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시장은 한 줄 정리를 했는데요. 코스피가 1.2%대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도 1.1%, 양지수가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 선물 모두 합쳐서 코스피 쪽에서 이날 1조 원 넘게 매도 흐름을 이어간 게 확인이 됐고요. 이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하락을 했고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장에서 반도체나 전선,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던 업종들의 하락세가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흐름을 이어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 관련해서는 이날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한가 같던 종목들이 대거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어제 증시의 전반적인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자면 사실 큰 이슈 없이 마무리가 됐던 하루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오르는 업종보다 내리는 업종이 훨씬 더 많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문수 장관과 관련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정치 테마주 안에서의 상한가가 확인이 됐고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이 지지율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선 것으로 또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분 오늘 또 추가적인 시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이니만큼 관련주들의 급등세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일부 종목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졌는데 현재 국내에서도 대형 병원들이 의료 AI 채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주 소식 위주로 오름폭을 보였던 종목들은 있지만 어제는 이렇게 업종이나 섹터 또 테마단의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하루였고요. 그럼에도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동반으로 하락했던 섹터들이 되려 더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양적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해당 여파 때문이었을지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하락폭을 대표 관련주들이 보였고요.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고 오겠다라는 코멘트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그 전날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먼저 떨어지자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항공 대표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와 연동되는 증시의 흐름들이 연일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뉴욕 증시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던 만큼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같던 종목과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수 페타시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인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이에 소액주주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인수를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는 상한가 다시 한번 안착을 했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는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들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상증자 금액을 최종적으로 조달하지 못함이 이번 인수 철회의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규모도 기존 5,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줄어든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변동성 장 출발 이후에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오지 않고 잠잠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27일부터 30일까지 꽤나 긴 기간 동안 설 연휴가 준비돼 있고 설 연휴 끝나고 우리가 증시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실은 더 큰 불확실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FOMC와 트럼프의 추가적인 정책이나 관세 이슈가 우리가 쉬는 동안 분명 쏟아져 나올 텐데 이 모든 이슈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을 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오늘 장에서는 관망적인 심리가 지배적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3거래일 이상으로 쉬었던 주간을
체크를 해봤을 때 연휴 직후에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가능성들은 상당히 적었다라고 하고 증권가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주 안에 2,600에 근접하면 오히려 매도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왔는데 어제장에서는 1%의 하락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 2,600을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설 연휴를 끝나고 나면 거의 2월로 접어들게 되는데 2월 돼서는 우리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본격 상승까지는 4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1월에 코스피 지수가 워낙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만큼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긍정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코멘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해 지수 상승 영향의 거의 80% 가까이가 1월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로부터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장 그리고 설 연휴 돌아와서 그 다음 날장도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글로벌 일정과 이슈들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대거 쏟아졌는데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코멘트들도 많이 나온 만큼 같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상사태 선포해서 AI를 위한 발전소 미국에서 빠르게 짓겠다라는 것을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AI를 위해서 현재 미국이 에너지가 2배 이상 필요하다라는 말도 내놨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어떠한 연료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석탄 다 써도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발언으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추려지겠죠. 지금까지도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갔던 트럼프의 대표 수혜주인 에너지인 원전 쪽도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HBM이나 전선, 전력기기 쪽도 움직임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관세를 안 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전 세계를 압박하는 이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요구할 거고 뭐 의장을 만나겠다 이런 코멘트까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의장들의 어떤 입장들이 정말 바뀌게 될지는 좀 추가적으로 설 연휴 동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펙과 관련해서 유가 인하 요구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왔는데 앞서 이제 신일섭 소장님과도 점검을 해봤지만 만약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날 수 있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주요 수출을 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일단 해당 코멘트로 간밤 국제 유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석유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재건 관련주들까지 지켜볼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관련된 TF팀 구성했다라는 거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최근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한 채 취임 이후에 좀 횡보하는 기조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해당 발언으로 오늘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 흐름을 받아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일정으로는 일본에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과연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결정의 소식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글로벌 소식들을 어떻게 소화해 줄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개장 상황 때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짓는 듯 하나 했지만 나스닥이 막판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3대 지수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92%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이 장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22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는 6천 건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그래도 미국 경제는 아직 견조하다라는 이러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오늘 계속해서 좀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함께 상승을 하면서
일부의 종목들이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유가 하락을 압박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완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감세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암호화폐 TF팀을 구성할 것이다. 라는 등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전 정부와는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자세한 섹터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우선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장 막판에 그래도 힘을 내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부를 견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하락세에서 일부 이제 상승 전환을 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은 다소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 감세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금융주들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와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다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은 오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의 이 중국의 판매량 부진과 더불어서 또 AI 기능 부족 등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목표 주가가 하향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80달러까지 하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4분기 매출은 1,25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계속해서 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이 연초부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신제품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올해 중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도 살펴볼 텐데요. 메타는 애플과 반대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목표 주가는 710달러까지 오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AI 역량과 지속적인 비용 관리로 인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AI 시대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광고 수익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 SK 하이닉스의 발언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모리 수요 전망에 대해서 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의 재고 조정이 필요하고 또 보호무역 정책 등의 이유로 인해서 좀 이 메모리 수요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ASML에 대해서 이 미국 정부가 대중국 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슈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드웨어가 부진하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라클은 1%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세일즈포스와의 합병 가능성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번 분기에만 이미 수천 건의 계약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서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은 시총이 7,9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라클의 주가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와 기업들의 이 데이터를 막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AI 지출의 핵심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오늘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된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항공주들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1분기 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8%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행과 그리고 해외 출장 수요가 크게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를 했고요. 오늘 2%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틸 다이내믹스도
살펴볼 텐데요. 4분기 수입품 가격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침표를 찍었고요. 이어서 프리포트 맥모란도 보겠습니다. 네, 구리와 금 생산 감소로 인해서 4분기 순이익이 급감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은 3% 넘게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와 추세로 인해서 앞으로 구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E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볼 텐데요. 오늘 호실적과 그리고 견고한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연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2025년도 회계연도의 이 연간 매출 성장률은 10%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GE 에어로스페이스는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시장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또 앞으로 이어지는 소식들 계속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